올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가 임금 협상으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거나 판매 부진을 넘어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선 노사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연말에 자동차 업계 뉴스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조 고문님, 네. 올해 생산량이 400만 대가 만약에 안 된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안 된다면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일까요? 이제 400만 대가 안 되는 거 벌써 이제 2년 넘게 지금 네.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400만 대가 뭐냐면 국내에서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저선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완성차 업계 한 9만 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품 업체 한 24만 명 이렇게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이 자동차 업계 자체가 우리나라 GDP의 16에서 17%를 갑니다. 네. 근데 자동차 산업만큼 전후방 이 연관 효과가 있는 게 네.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DP는 30%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런 면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400만 대가 생산이 줄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가 이제 흔들걸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361만 대 1월부터 11월까지죠. 네, 그 근데 400만 대가 안 되면 뭐 일자리도 좀 많이 주는 거죠. 부품업체도 어렵다 그런 아까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네.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바른 이 트렌드냐 네. 그런 거 보면 또 이유는 있어요. 네. 자동차를 너무 요새는 잘 만들어요. 자동차를 잘 만든다? 예, 그러니까 아. 보유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차 평균 연령이 한 7.5년 되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이 도시화가 많이 된 데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주행 거리가 줄어듭니다. 네. 따라서 자동차를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네. 줄여도 되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3명당 한 대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이 3만 불 넘어갈 때 1.5명당 한 명이어서 네. 그 폭발적인 그런 이 모멘텀을 지금 못 살리면서 네. 국내 생산 수요가 주는 부분 또 해외에서조차도 지금 전체 다 5% 이상 지금 전 세계에서도 줄고 있거든요. 글로벌 생산도 이렇게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급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400만 대. 네.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 생태계가 이제 조금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금 뭐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정영근 위원장님, 네. 그러면 우리가 400만 대 안 될 때가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죠? 예, 뭐 2008년 금융위기 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또 금융위기를 회복하면서 2015년대는 455만 대까지 찍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402만 대 찍고 올해 네. 이제 400만 대 선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일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이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2018년에 전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한 9,479만 대 정도로 네. 그 전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또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의 변화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데요. 판매량은 줄었지만 사실은 이제 좀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좀 높아지고 조금 질 좋은 차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네. 금액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현대기아차 네. 그리고 이제 GM 그리고 르노 삼성 그리고 이제 쌍용 자동차 이렇게 크게 이제 4개사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현대기아차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오히려 올해 현대기아차는 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느는 걸로 예상이 돼요? 예,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73만 대를 갖다 한 판 적이 있는데 올해 이제 지금 24일 날 네. 70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하면 현대차가 신행 그랜저에 예약받은 게 있어가지고 50% 점유율 50%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의 국내 판매라든지 수출은 상당히 괜찮았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GM,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또 최근에 이제 노사 분규를 심하게 겪고 있는 르노삼성 이쪽에서 이 세계사들의 부진이 아주 눈에 띌 정도이고 특히 지역의 이제 부평, 뭐 그다음에 이제 부산, 평택 이 부분의 지역 경제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품사도 대단히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올해 작년보다 조금 늘을 수는 있는데 예. 외국 자본이 투자한 이른바 외작의 자동차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유독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를 뭐라고 최고님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외작의 업체의 뭐 실력이 좀 안 됩니까? 아니면 뭐 노사도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렇죠. 어려울 것 뭐 같은데. 강성 노조, 그다음에 네. 고비용 저효율 구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 좀 뭐 타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단 말이죠. 새로운 생태로 그러면 어떤 걸?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가는 전기차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판매, 소유, 이동에 대한 방식이 공유경제, 구독경제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모빌리티 그렇죠. 플랫폼 솔루션 업체로 바뀐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있더라고요. 모빌리티 제품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합쳐서 2025년 전략이 모빌리티 솔루션을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앞으로 완성차 업체가 아니다. 우리는 IT 업체다, ICT 네. 업체다 이런 얘기까지 할 때는 네, 네. 이런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네.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하려니까 아픔이 있죠. 고통이 네,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노사 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야 네.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작의 업체, 자동차 업체가 제일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 고문님, 그 정 위원장님, 이 예. 르노 삼성이 지금 사실 르노 삼성은 부산에서 예. 뭐 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 내 매출로 예. 1등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노 삼성이 만약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산 경제도 아주 타격이 클 텐데 르노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르노삼성이 사실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도 부산을 떠나고 네. 이러면서 제조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르노삼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자동차 부품사들도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상반기 내내 노사강 분기로 겪으면서 이제 신차 배정을 갖다 취소한 거죠. 본사에서 이제 신차를 안 주는 거죠. 신차 배정을 계속 노사가 취소한 파업을 거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여전히 어. 노사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제 파업 네. 찬반 투표에서 이번에는 뭐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66%가 파업에 찬성했고 네. 실제로 이제 파업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이 31% 정도만 파업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파업 구조예요. 동조가 굉장히 약한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집행부하고 예. 근로자들 간에 조금 약간의 갈등도 예, 뭐- 노노 갈등도 있다면서요? 예,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지형이 있는데 사실은 네. 이걸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된다. 네, 네.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를 보고 상당히 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강성 노조, 네. 남성 중심의 그 정규직 네. 강성 노조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노사는 전반적으로 좀 미래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워낙에 파업 경험이 예, 많아가지고. 뭐 사실은 뭐 87년부터 우리 한국 노동운동 전체를 끌고 간 측면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르노삼성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 네. 앞서 우리 최고문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를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네. 쉐어링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네, 네. 그런 구조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배기가스 규제라든지 네. 또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전체의 생산이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네. 또 특히 이제 친환경차로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네. 또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성에서 노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려면 지금 네. 잘 돼도 미래 대비가 힘드는데 지금 저렇게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 많네요. 특히 이제 네. 노사가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노동조합도 파업하지만 길게 보고 미래를 보면은 사실은 공멸할 우려를 저 역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을 계기로 노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GM은 어떤 문제가 심각하길래 뭐 지금 비정규직하고의 정규직과 갈등이 있다는데 이 예. 해결책이 어떻게 안 GM은 보입니까? 사실은 이제 부평과 창원과 군산에 세 개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창원이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군산 공장은 작년에 이제 폐쇄를 폐쇄를 했고. 할 수밖에 네.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평과 창원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8,100억을 갖다가 신규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판매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GM 네. 자동차 현재 뭐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를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차를 잘 만드는 거 하나, 그다음에 가격 정책을 좀 실패하지 않았나. 가격 정책을. 예, GM은 네.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말리브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네. 조금 더 너무 높은 네. 가격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게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사가 그 올 초까지 그 아픔을 겪고도 아직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가 원체 안 팔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냐. 네. 작년에 8,700억 중에 희망퇴직으로 5천억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 군산공장 폐쇄하는 과정에서 든 네. 비용 들이면은 네. 사실은 산업은행이 투자한 돈은 거의 이 뭐 올 상반기까지 다 써버렸군요. 노사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기 때문에 네. 차가 팔려야 되는데 창원에서 이제 CUV를 새로 생산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CUV. 예,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정도 넘어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되는 동안에 2교대하는 걸 1교대로 하자. 그 사이에는 이제 생산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확 줄었죠. 당연히 그래서 2교대를 1교대로 바꿔야 될 1교대로 텐데.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네. 특히 이제 정규직 노동자 그러면 비정규직들한테 일제히 이제 해고 통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내려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라 하니까 비정규직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지금 임시호흡을 이번 주부터 때려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창원 공장 서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모님, 만약에 그런 정도로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조를 이끌어 갖고 있는 한국 GM 본사로서는 뭐 그냥 아예 떠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노조 때문에? 그렇죠. 노조가 저렇게 제대로 네. 일을 안 하는데. 아니 한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네.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이 효율이 좋은 대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GM은 아시지만 전 세계적에 진짜 악랄하게 이 구조 조정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가차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지금 GM 내부에서도 사실 이 거기도 이제 대우 자동차랑 뭐 합병하는 과정 등등을 네. 해서 서로 이 공장 간에 또 이 네. 뭐 서로 이렇게 친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또 이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격격히 쌓이면서 네. 드디어는 이제 이 좋은 차도 배정이 네. 안 되고 또 네. 생산성도 안 들어가고 노사 비용만 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창피합니다만 일본 언론에서조차 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대 일본 킬러로 나섰던 경쟁력은 네.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단언을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네. 이러한 모습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GM과 르노, 삼성 외제차들은 어려운데 뭐 현대차는 그래도 올해 예. 새로 노조 현장에 들어서 가지고 예. 뭔가 협력적인 관계로 조금 바뀌는 듯한 모습은 보여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와이파이 때문에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와이파이 때문에 국민들 지탄을 좀 받았는데요. 네, 네. 다시 회사가 이제 휴식 시간하고 식사 시간에는 와이파이 열어주고 네. 나머지는 열지 않을까 해서 지금 회사가 다시 와이파이를 닫은 상태고요. 다시 닫았군요. 예, 네. 주말에 제가 사실은 울산에 가서 현대자동차 당선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네, 어떻던가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꼭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권을 거부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갈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이번에 당선된 이상수 당선자 입장에서도 가장 큰 모토가 네. 안티 현대자동차 노조 없애는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합원의 이익에서만 기초하지 않고 네.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는 그런 큰 노동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저는 올해 현대자동차는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노사 관계가 많이 노사 바뀔 거라는. 관계 또는 이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어. 현대자동차가 그 전에 뭐 국내 독과점적으로 해가지고 차만 만들면 팔리는 이런 구조에서 네. 퀄리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네, 실제로 네. 팰리세이드는 북미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뭐 신행 그랜저라든지 뭐 산타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M&A도 강력하게 네.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부분에 배터리 업체들과도 협업 사업도 네.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사실은 걱정 없이 가고 있는 것이 네. 현실이고 저는 내년에는 이제 노사 문제도 참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현대차의 노사 문제에 조금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NT 현대 해가지고 차가 안 팔리면 네. 일자리도 다 잃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왜 파업을 합니까? 기아자동차는 이제 10월달에 그 노동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 이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받은 수준 정도로 해달라고 이랬는데 현대차와 똑같이 해달라.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형제간처럼. 예,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그저께 4시간 부분 파업이 있었고요. 네. 그렇게 뭐 회사의 생산이나 판매 타격을 중도는 아니고 네. 1월 7일까지는 서로 협상을 좀 해보자. 뭐 냉각기를 좀 갖나요? 냉각기를 좀 갖고 네. 그다음에 제 생각은 뭐 설 전에 마무리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네. 기아자동차도 뭐 노사 문제가 이제 뭐 크게 발목을 잡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노사관계에 칭찬을 해주고 아까 정건 위원장이 얘기했는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네. 노사 공동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25년도 되면은 네. 이 뭐 친환경차 지금 25만 대인가 45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인구 고용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미래를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사측에서는 40%를 줄여야 된다. 노쪽에서 아니다 20%다. 그런 거야 대화를 해가면서 가는 거니까 네. 현대자동차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널리 더 변화의 계절에는 서로 대타협과 대협의가 대의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급여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아니죠. 경쟁력을 높여서 네. 중장기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노나 사측 모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현대차는 조금 바뀌고 있는데 르노, 삼성, 뭐 한국 GM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역시 우리나라 노사 이 자동차 노사 문제가 상당히 갈등적이고 강성의 그런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면서요? 뭐 파업이 없었죠. 파업이 없으면서 안정적으로 하지만 임금도 안 올랐죠. 네. 임금도 안 올라고 올릴 때 뭐 일행 올리고 네.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벤츠나 GM이나 뭐 다 해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인원 감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전체에 지금 한 30만 정도를 지금 줄이는 네.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공정 변화를 통해서 네. 얼마하고 근데 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신규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 친환경으로 옮겨가는 자리로 네.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자리 기존 생산 라인에 있던 분들이 전기차 생산 쪽으로 이렇게 쉽게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되는 부분도 있을 네. 때고 안 되지만 새로운 이제 산업이 발전된 거죠. 뭐냐면 네. 충전 설비 설치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인프라 운영 유지하는 부분. 여기에 그런 관리 시장이 지금 30만이 이뤘지만 여기서 25만까지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일자리가. 예, 그러니까 재교육, 네. 그다음에 이런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고요. 사실 지금 미국은 자동차 업계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근데 2%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이게 그 미래 대비해서 주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뭐 선제적으로 구조정을 해서 뭐 7만 명, 8만 명 줄인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줄였죠. 네. 줄인 것보다 더 많이 자동차 테슬라 이런 데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외형을 보면 자동차 이 업계의 지금 이 고용 인구는 네. 2.2%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급 인력 그리고 숙련된 인력들을 우리가 그냥 내팽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선순환적으로 자동차 연관 산업으로 이어주는 부분. 네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노사가 아주 극렬하게 붙는 쟁점 사항을 풀 수 있는 네. 좋은 예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것들을 우리가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용근 위원장님, 사실 우리 노사 문제가 우리는 임금 협상을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토요타나 GM 이런 데는 뭐 3년,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고 네. 또 파업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데 파업 예. 찬성률 같은 게 우리는 뭐 50%만 넘으면 되는데 예, 예. 우리가 너무 이게 좀 쉽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우리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의 도요타를 보고 네.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보고 그다음에 네. 독일에 가서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네. 뭐 벤츠나 다임ler을 보고 오면은 네. 입들이 짝짝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가서 노동자리도 있지만 뭐 일본은 너무 컨베이어 벨트가 빨리 도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와이파이 볼 시간이 없겠네요. 예, 뭐 와이파이 뭘 시간. 그리고 일본 노동자들이 한국 와서 보고 네. 이러죠. 네. 근데 우리가 독일에 가서 딱 보면 독일은 공동 결정제입니다.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공동 결정제로 다 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이 독일에 가서 자본가들이 투자하겠어 이런 거거든요. 아,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 오늘 뭐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도요타가 노동조합에서 성과급 비중을 더 높이도록 요구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성과급 비중을 높이도록. 그런데 뭔가- 우리도 이제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 임금, 네. 기본급이 32%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합쳐가지고 그게 한 7, 80% 되고, 네. 그다음에 성과급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성과급 제도 이렇게 도입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고민이 이제 쌍용 자동차를 쳐다보면 쌍용 자동차가 지금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예,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보고 이제 노사가 네. 자구책을 만들고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마인드라가 인도의 마인드라가 대주주인데 네. 사실은 이제 네. 자동차 산업이 크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 내기 힘든 이런 구조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워낙 적자가 예,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예. 또는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들이 수천억입니다. 신차 네. 하나 만드는데도 뭐 4, 5천억씩 투자해야 되는데 네.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전환에는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임금 한 20% 정도 반납하겠습니다. 이걸 반납하고. 그래서 마인드라에서도 좀 투자를 해주시고 네. 산업은행에서도 좀 투자를 해달라고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저게 노사가. 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쌍용 자동차의 기준으로 지금 네. 보면은 미래의 노동자의 상들이 다 나와 있다. 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용이 해결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렇게 극심하게 따졌던 쌍용 자동차 노조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고됐습니까 예, 그때. 많은 네. 어려움 네. 속에서 네. 이제 좀 대안을 찾고 네.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노사가 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토요타는 너무 매출액 대비해서 노동자들 너무 쥐어 짜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노동자들 가져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 네, 네. 별로 없기 네, 때문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예. 분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아사의 뭐라 그럴까 자세 이런 걸 좀 우리 최영호 고문님부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벌써 네. 현재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광일이가 수경이를 만날 때, 광일이가 수경이를 어떻게 네. 봅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수소경제를 만날 때, 아, 이거는 지금 해법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지역마다 잘 준용해서 쓸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모범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세밀한 디테일까지 가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업계의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은근 위원장님도 한번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내년 우리 노사관계 좀 변화하려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높아지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볼 게 고용입니다. 고용. 그렇죠. 임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용을 지켜낼 때 그 이후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적으로 그리고 네. 특히 노동조합이 먼저 R&D 투자 강화하라. 네. 그리고 전략적 제휴도 강화하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 네. 그게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에 종사하는 중소 영세 상공인들하고 같이 가는 길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근 위원장님, 최영호 고문님 고맙습니다.